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지난 28일 저는 언론 배급 시사회를 통해서 이터널스를 좀 더 일찍 접할 수 있었는데요. 1차 쿠키 영상에서는 지구에 남은 이터널들인 세르시, 파스토스, 킹고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걱정하는 테나, 두루이그, 마카리 앞에 이터널 에로스와 핍 더 트롤이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핍 더 트롤은 원래 아담 오록의 친구이자 조력자로 별다른 능력은 없고 좀 걸걸하고 향락적인 캐릭터인데요. 외계인으로 자신의 행성에선 왕자였으나 위험한 술을 잘못 마시고 더 괴상해졌다는 설정입니다. 가뜩이나 구린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평소에 그를 싫어했고 이때다 싶어서 그를 버리게 되었는데요. 핍은 우주를 누비다가 아담 워럭을 만나고 후에 아담 워럭을 도와서 스페이스 스톤도 갖고 있었다는 설정입니다. 아무래도 아담 워럭을 MCU는 가오겔의 악당으로 쓸 예정이라서 핍 더 트롤을 영화 이터널스 시리즈에 등장시키기로 하고 원작에서 핍 더 트롤 못지않게 향락적인 에로스와 콤비를 맞춰준 것 같습니다. 에로스는 타노스의 동생으로 원작에서 타노스처럼 이터널이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조종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 능력을 이용해서 정말 닉값하는 삶, 에로스가 풍만한 삶을 사는데요. 영화에서도 향락적으로 나오면서 이터널들을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타노스와 타이탄에 대한 궁금했던 사항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작에서 에로스가 스타폭스라는 이름으로 어벤져스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MCU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에로스가 타노스처럼 적으로 나와서 이터널들을 속이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주로 가는 이터널들 중에 드루이그를 작가들이 넣은 걸 수도 있겠죠. 이들이 향할 곳이 어디인지는 월드포즈 말고는 쉽게 예상이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에로스가 이터널즈 시리즈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쿠키 영상은 데인 휘트먼이 에보니 블레이드 앞에서 망설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작에서 데인 휘트먼이 블랙 나이트이며 에보니 블레이드라는 마검을 쓰는 어벤져스 멤버인데요. 2차 쿠키 영상에선 에보니 블레이드가 나와서 MCU 데인의 미래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보니 블레이드는 사용자를 지켜주고 모든 종류의 마법을 막아주며 모든 것을 자르는 마검으로 에너지를 발사한다던가 멀리서 멸니르처럼 조종할 수 있다던가 사용자를 마검이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 시킨다던가 하는 다양한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멀리는 스타스톤이라는 운석을 이용해서 1대 블랙나이트인 기사 퍼시벌에게 만들게 했으며 기사 퍼시벌이 썼고 그 이후에 성전 기사들과 퍼시벌의 후예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검은 사용자의 영혼의 불완전함을 사용해서 작동하는 결국 사용자를 타락시키고 마는 마검이며 엑스칼리버의 사악한 카운터파트인데요. 원작에선 데인의 삼촌이 2대 블랙나이트이지만 어벤져스의 악당이었고 데인이 3대로 물려받았다는 설정입니다. 영화에서 데인이 자신의 혈통이 복잡하다고 말한 것은 원작과 비슷한 설정이 MCU에서 나올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데인이 망설이는 걸로 보아서 에보니 블레이드의 저주를 데인은 이미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데인이 스프라이트와 같이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화에선 지구에 남은 이터널이 공교롭게도 인간이 된 스프라이트 뿐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가 인간으로서 영웅들을 도우면서 이터널들을 찾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다. 데인은 억지로 검을 쓰면서 어벤져스에 합류하거나 하는 식으로 블랙나이트가 되고 세르시를 찾고자 할 것이며 그렇게 점점 흑화하면서 안티히어로와 빌런으로 오가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작에서 셀레스티얼은 최초의 창공이라는 최초의 우주적인 존재이자 최초의 우주가 만든 아주 고대의 종족이며 행성을 부수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때 고전에서 블랙 갤럭시라는 유전 물질과 유전 정보로 가득 찬 은하가 있고 셀레스티얼이 조립될 때 그 은하 전체를 모두 먹어치우고 만들어진다는 설정이 단발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원작에 아예 없는 맥락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셀레스티얼이 행성을 부수면서 태어난다는 설정은 아무래도 티아무트와 프로제니터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티아무트는 셀레스티얼의 2차 지구 방문인 세컨드 호스트에서 세컨드 호스트가 대홍수를 일으킨 것이 에러라고 생각한 티아무트가 호스트의 리더 아리샴을 쓰러뜨리고 이에 다른 셀레스티얼들이 티아무트를 공격했고
그렇게 지구에 매장한 뒤에 드리밍 셀레스티얼이라는 이름으로만 기록하게 했다는 설정입니다. 이 티아무트는 결국 깨어나게 되었는데요. 영화에서 지구의 셀레스티얼을 특히 티아무트로 정한 것은 다분히 원작에 대한 반영입니다. 최근 제이슨 아론의 어벤져스 연재에선 지구에 40억 년 전에 호드라는 벌레 떼에 감염된 셀레스티얼 프로제니터가 추락했고 현재 지구의 일부가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즉 설정상 지구에는 두 셀레스티얼이 파묻혀 있던 것이죠. 아마도 여기에 착안해서 셀레스티얼이 행성을 부수며 태어난다는 설정을 영화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블립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이터널즈가 이제서야 활동에 나선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으며 노매드랜드의 감독답게 도덕적 딜레마라든지 고민할 거리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티아무트를 죽임으로써 이젠 MCU도 셀레스티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셀레스티얼은 4차 방문 포스호스트로 심판을 하는데요. 포스트의 개념이 MCU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듯하지만 아리셈이 티아무트를 죽일 만큼 가치가 있는 종족인지 인류를 심판하기로 했으니 이제 지구는 셀레스티얼의 심판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아리셈이 타노스와 같은 진 최종 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페이지 4, 5의 클라이막스는 셀레스티얼과 싸우는 히어로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아리셈은 원작에서 호스트의 리더였으며 종족 전체의 리더는 원 오브 월이라는 셀레스티얼입니다. MCU는 가오갤2로 셀레스티얼이 전멸했으며 에고가 최후의 셀레스티얼이라고 했는데요. 이터널즈는 가오갤2와 유사한 셀레스티얼 탄생법을 설명하면서 아직 셀레스티얼이 전멸한 것이 아님을 최소한 아리셈만큼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에고가 최후의 셀레스티얼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에고는 어쩌면 셀레스티얼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존재 같은 것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철저히 영화적인 재해석이며 MCU가 매번 하는 선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객기, 악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친한 개객기의 또 다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원작에서 셀레스티얼들은 행성마다 각 주요 종족을 기준으로 그 행성의 이터널과 데비안트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다양한 종족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고 행동이죠. 데비안츠가 그들의 실패물이라는 설정은 원작의 엑스터미네이터즈의 반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정반대로 죽음의 존재들을 즉 엑스터미네이터즈를 만든 바 있는데요. 그러나 엑스터미네이터즈가 반란을 일으키자 셀레스티얼은 2차 코스모스를 1차 멀티버스로 나눠서 가뒀고 자신들의 실험을 자신들끼리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작에선 올림피아는 이터널즈가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선 이터널들이 올림피아에 살았던 것이죠. 올림피아란 이름을 쓴 것은 바로 원작에 대한 반영이었습니다. 또한 이터널들은 매번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영화와 얼추 비슷한 컨셉이기는 합니다. 한편 이터널즈가 인류를 배양하도록 존재한다는 것은 다분히 최근의 원작의 반영이며 앞서 말씀드린 프로제니터 때문에 퍼스트 호스트는 다크 셀레스티얼이 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될 잠재력이 인류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구의 이터널즈만 인류를 배양하는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자 이터널들은 모두 미쳐서 자살하거나 서로를 죽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혼란이 영화에서도 나름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에이젝의 힘을 물려받으면서 세르시가 프라임 이터널로 좀 더 강해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케빈 파이기가 제작한 실버 서퍼의 위협을 그나마 좀 더 멀쩡한 버전으로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드는 결말은 아니었죠. 애초에 티아무트를 1편에서 쓰는 것이 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티아무트를 세르시가 죽이는 것은 원작 팬으로서 되게 재밌는 원작 개그였습니다. 원작에서 세르시는 이카리스가 아니라 마카리 그리고 데인 위트먼과 연애했었는데요. 마카리는 원작에서 티아무트가 직접 설계한 이터널로 훗날 티아무트가 깨어났을 때 에이젝 대신에 티아무트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마카리는 대화할 때마다 죽은 사람처럼 정신을 잃었고 많은 시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르시가 무려 셀레스티얼 티아무트에게 감히 따졌는데요. 티아무트는 되레 마카리를 구하는 게 내 임무라면서 꼰대짓을 하고 임무를 지정해 주었죠. 결국 셀레스티얼과 대화한다는 것을 시기한 에이젝이 마카리를 죽이자 세르시가 자신의 물질 조종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직접 마카리로 바꾸고 마카리의 영혼을 꺼내와서 부활시키고 자신은 죽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세르시가 티아무트를 죽였을 때 원작의 세르시가 영화에서 복수하는 것 같아서 되게 웃겼습니다.
물론 이게 영화평에 반영되진 않았죠. 한편으로는 티아무트가 세르시를 도와주었으려나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는 다른 셀레스티얼도 아니고 그가 티아무트이기 때문입니다. 티아무트는 원작에서 팬들에게 사랑받는 셀레스티얼입니다. 호드가 티아무트의 기상 때문에 지구를 침공하자 지구를 지켜달라고 셀레스티얼의 신 펄크럼에게 부탁하는 절절한 셀레스티얼 때문이기도 합니다. 펄크럼에게 있어 티아무트는 펄크럼에게 처음으로 반항하고 자기 주장을 낸 셀레스티얼이었습니다. 그래서 펄크럼은 굉장히 그를 기뻐했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죠. 저는 이런 원작의 맥락 때문에 영화가 어쩌면 원작의 티아무트의 인간 찬가 맥락을 조금 영화가 반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티아무트가 세르시를 통해 자살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원작에선 프라임 이터널은 크로노스, 주라스, 테나, 이카리스 순이었습니다. 유니마인드는 영화에선 파스토스가 만든 것이라고 묘사되지만 원작에선 프라임 이터널이라면 만들 수 있는 이터널 간의 합체물로 이터널들의 궁극기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떠다니는 뇌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셋 이상의 이터널들이 합체된 것인 만큼 각계 전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설정입니다. 한편 세르시가 티아무트를 죽이고 티아무트가 바다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서 굳어졌으니 이 사건으로 아틀란티스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서 MCU에 아틀란티스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작에서도 매드 위리는 있는 병인데요. 매드 위리는 원작에서는 신과 같은 육체에 인간과 같은 정신이 담겨지면서 그 차이로 인해 생기는 정신병으로 치유법은 없으며 이터널즈는 원래 부활함으로 죽이고 매드 위리에 걸린 뒤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되죠. 영화도 이런 점을 받아들여서 매드 위리는 기억 리셋의 오류이며 치유법은 기억을 잃는 것뿐이라고 정했습니다. 원작에서 테나는 매드 위리에 걸린 적이 없으며 브레인 마인이라는 데비안츠의 쇠뇌 장치에 속아서 크로라는 연인이자 악당에게 이용당한 적은 있습니다. 세르시와 스프라이트가 매드 위리에 걸렸으며 세르시는 평행세계에서 건너온 세르시에게 차여서 스토커가 된 사악한 대인 히트먼 프록터에게 감염되었습니다. 영화가 세르시를 이카리스와 엮는 바람에 대인의 비중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아마도 소편에서 대인의 비중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 대인과 세르시는 제법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세르시가 어벤져스에 들어왔을 때 대인과 사랑에 빠지는데 대인은 당시에 크리스탈이라는 인휴먼을 같이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프록토가 대인인 줄 모르고 미쳤던 세르시는 간 조신이라는 두 이터널 간 로맨틱한 유니마인드에 연결되어서 대인의 정신력으로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했고 이카리스가 강제로 대인을 간 조신으로 둘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영화는 이카리스와 세르시와 대인의 삼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카리스는 원작에서 세르시와 무관하기 때문이며 세르시는 스프라이트를 제외하고 모든 이터널 남성들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간 조신에 연결된 대인은 현장을 박차고 바로 크리스탈과 키스를 해버리죠. 프록토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가 제압당했을 때 둘은 같이 울트라버스라는 다른 우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한 번 더 모험을 하고 헤어지죠. 후반부에 갑자기 스프라이트가 인간이 되어서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원작의 스프라이트의 핵심을 발행한 것입니다. 스프라이트는 100만 년 전부터 쭉 애취급을 받은 것 때문에 미쳤고 즉 매드 위리에 걸렸다는 설정이며 티아무트가 깨어나기 전에 그의 힘을 이용해서 지구의 이터널스를 인간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터널들은 인간이 되어 살게 되고 데비안츠가 이를 이용해 티아무트를 깨웠습니다. 배우가 스프라이트라는 걸 알게 된 프라임 이터널 주라스는 스프라이트를 죽여서 처벌합니다. 최근 원작에서 스프라이트는 병에 걸린 뒤에 기억은 없고 여자로 부활한 채 감금되어 있다가 이카리스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점에서 영화에서 이렇게 쓸 것이니 일부러 최근 연재에서 이카리스와 스프라이트를 붙여놓은 걸 수도 있겠죠. 아니요, 이터널들은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현재 설정까지 비교했을 때 다른 이터널들보다 죽고 부활한 수가 적은 편이며 길가메시를 너무 대충 소비한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킹고가 정말 비중이 없는데 오히려 영화는 킹고의 매력을 살리고 길가메시를 너무 허무하게 소비해버렸죠. 참고로 영화에서 길가메시가 오딘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말한 톤스버그라는 지방은 토르 1편의 오프닝 장소이자 현재 뉴 아스가르드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영화는 그렇게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길가메시가 테나를 몰래 좋아했고 테나를 위해 죽으면서 부산행의 마동석을 오마주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영화 속 능력도 부산행에서 마동석이 보여준 것과 비슷한 방식이었죠. 다만 원작에서 길가메시는 테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테나 손에 죽을 뻔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테나와 길가메시를 엮은 거냐면 물론 두 배우가 한국과 가깝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원작에서 테나가 크로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데비안트의 리더처럼 나와서 똑똑하게 굴고 강하게 나온 데비안트가 설정상 크로입니다. 크로는 테나가 사랑하는 데비안트로 데비안트의 장군이며 왕이기도 한데요. 월남전에서 쌍둥이 남매도 나왔습니다. 영화는 데비안트를 셀레스티얼의 실패작이자 이터널즈가 죽여야 하는 상대로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원작처럼 테나가 크로를 좋아할 여지가 아예 없었고 그래서 에이젝을 흡수한 데비안트가 테나를 사랑하던 길가메시도 흡수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테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게끔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원작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테나와 크로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자 했고요. 이카리스가 임무에 아주 과몰입해서 멤버들도 공격하는 악당으로 나온 것이 좀 놀라운 반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작에서 이카리스는 한 번도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이터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카리스의 그리스 신화 카운터파트가 아레스라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원작이랑 완전히 달라서 원작 속 배신자들을 의심하던 저를 완전히 감탄시켰습니다. 아마도 이 점은 영화가 반전을 잘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터널즈가 워낙 시리즈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대부분 진짜 악당을 이터널즈 내부에 알려진 캐릭터로 씁니다. 어떤 다른 악당을 쓰지는 않죠. 그래서 이터널즈 안에는 배신자도 많고 흑역사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던 정말 이터널즈의 영웅이었던 이카리스가 영화에서 악당처럼 나온 것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요소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슈퍼맨 팬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오랜만에 헨리 카빌 슈퍼맨을 보는 느낌이 났습니다. 작중에서 나의 슈퍼맨과 배트맨과 알프레드를 언급하는데요. DC와 마블이 서로 베끼는 역사가 많고 서로 패러디한 캐릭터도 많지만 작중에서 서로의 코믹스를 자기 현실의 코믹스 회사로 대놓고 그 인물들을 명명하면서 인정한 적은 정말 드물기 때문에 저도 좀 놀랐고 이것이 혹시 마블과 DC의 거대한 크로스오버를 가능하게 하는 첫 순간이 아닌가 하는 행복한 망상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지루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Q&A를 맞춰볼까 하는데요. 영화 이터널즈와 원작의 이터널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터널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터널즈와 관련된 제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영화에 대해서 훨씬 더 재밌게 다양하게 즐겨보실 수 있고 왜 영화가 그 짝이 났는지 또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